박소연의 이슈 픽업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뉴욕장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냈었던 간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지수 확인하셨던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결과는 이러했죠. 나스닥 지수가 무려 5%에 가까운 폭락.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S&P 500 지수 또한 마찬가지였고 다우 지수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고인플레 속에서 미국인들의 지갑은 계속 열리고 있다. 소비는 양호하다, 건재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하루 만에 그게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발단이 된 것이 월마트와 타깃 이 유통 공룡들의 실적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실적이 일제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매출은 늘었습니다. 파는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저거 다 떼고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를 살펴봤더니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인플레가 드디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직원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뭐 재고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어떤 뭐 공급망에 대한 어떤 우려감 속에서 이런 유통기업들의 어떤 우려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돌고 돌아 결국은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간밤 뉴욕 증시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자 또 생각나는 것이 어제 나왔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면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것이 또 생각났던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면 국내 유통업체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업체들도 열심히 잘 팝니다.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익이 예상치보다 못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낙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지만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주요 유통업체들 여전히 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실적을 내놨었던 것이 이마트였죠. 이마트의 영업이익 또한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신저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공매도의 타겟이 되면서 오늘 거래소는 오늘 이마트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 금지를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강은구 대표와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월요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13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2657포인트 선 정도까지는 터치가 돼야 새로운 국면 조금 더 열린 위쪽을 향해서 내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라인에 좀 바짝 다가서는 흐름이 그래도 좀 보여지기는 했었는데요. 오늘 개파락 나오면서 다시 레벨은 다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장중 낙폭을 많이 만회하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그런 시장이 또다시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볼까요? 비관론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를 돌렸는데요. 주요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말이죠. 그들은 현금 보유가 20년 만에 지금 최대다라고 결과를 내놓고 있고요. 아직 시장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내놨었던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 베어마켓 랠리는 순식간이고 아주 찰나에 지나갈 것이고 앞으로 S&P 500을 중심으로 해서 15% 정도 지수는 더 떨어질 가능성 열어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금 또 수면 위로 올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런 것들을 참 이 감정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참 좌절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슈 픽업 시간에서는 오늘 기계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알고리즘 매매 한 시스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면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기계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기계가 주식을 그냥 자동으로 그 가격이 터치되면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요즘에 다양한 알고리즘이 이제 나와서 다양한 이제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데요.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도 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 아예 뭐 자동화로 바꿨다라는 뭐 이야기를 내놓고 있죠. 주식 트레이더 99%가 자동화, 200명의 개발자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한 알고리즘 시스템에서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외환 시장, 암호화폐,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이대우 대표와 함께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좀 꺼내온 그런 전략들을 중심으로 시장 예측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할 때 뵈야 되는데 안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가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막 뉴욕장만큼 패닉 장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예.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한 알고리즘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림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려가면 될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투자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심플한 게 네. 제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제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매니저 잡을 유지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섰는데 네. 많이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방금 말씀 주셨던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는 네. 말씀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80억 인구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네, 네.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알라스 패러독스라고 이게 특이하지만 이게 설문조사한 결과예요. 네. 확실성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수익이 날 때가 있고 손실이 날 때가 있는데 수익이 날 때는 자주 보시는 대로 많은 수익보다는 작은 수익을 먼저 확정 짓더라는 거예요. 자주 보시는 대로. 그리고 손실일 경우에는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먹고 많이 터지는 게 네.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 구조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제일 무서운 게 시간이 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출 비중이 늘면 늘수록 본업이나 생활이 힘들어지세요. 근데 지금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버텨야 된다. 네. 투자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고통은 배가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선택이고 잘못된 투자 문화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막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국채가. 그렇죠. 안전자산 아닙니다.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경우에서지만 그 네.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에요. 뒤에 이제 미국 사실 채권 저희는 이제 살펴보실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다가 예. 채권은 안전해, 주식은 위험한 거고 채권은 안전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투자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한 투자를 리스크를 본인이 직접 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뭐 무조건 버틴다고 해결이 능사는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구조적으로. 예. 그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옳구나라는 생각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게 됩니다. 손실이 날 때는 끊어내야 되는데 그 안 되더라고요. 기준을 잡아놓고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뭐 이제 우리도 이제 저희도 뭐 주식을 뭐 추천해 드리는 방송이기도 하고 그런 코너도 있긴 네. 합니다만 모든 전문가가 이제 손절가라는 거를 제시하거든요. 네. 이 가격이 이탈이 되면 무조건 파시오.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켜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대까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지키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타기 들어가시죠. 그렇죠. 늘 종목 상담 네. 이제 코너에서는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가요를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제는 뭐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한국 시장부터 미국 시장까지 네. 단계 한번 가보시죠. 네네.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장부터 네, 이야기를 한국 시장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라인이 제가 1월 3일 날 방송을 하면서 네. 올해는 이제 주식하고 암호화폐가 동시에 깨지는 해다. 그러니 일단 포지션을 비우시고 시작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네, 그 이야기는 철저히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그 예측이었습니까? 네,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네. 시장에 공개도 돼 있습니다. 일단 바탕이 하늘색이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접근하시면 안 바탕이 되는데. 하늘색. 아,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슈가 40년 만에 돌아온 이슈거든요. 40년 만에 돌아온 이슈라서 장기 시계를 보셔야 돼요. 월간이나 분기 연간을 보셔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2,578이에요. 네. 그걸 1월 달에 터치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국면을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지지대가 2,400대 있는데 2,400대가 깨지면 2주 전에 보도자료 나간 대로 2,300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 화면에서 윗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게 일간이에요. 일간, 예. 일간 코스피이군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늘색 바탕에 있을 때는 이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가지고 있으시면 굉장히 힘드세요. 그 구간을 지금 예. 우리 모두 함께 이제 견뎌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예. 이제 궁금해집니다. 미국으로 가볼까요? 아니요. 그 전에 근데 예. 이제 보유하신 분들 말입니다. 예. 그럼 이거를 계속 지금이라도 끊어내는 것이 맞는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 포인트에서 손절 폭이라든지 예. 업종이라든지 예. 자기 전체 자산의 비중에 따라서 네. 다 틀려요. 그렇죠. 그건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제 바탕화면이 다 하늘색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또 못 팔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좀 안타깝지만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이루어져요. Rome is not built in a day예요. 하루 만에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 조삼모사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네. 하나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작년 6월에 고점 쳐서 지금 20% 이상 1년 네. 동안 빠져서 3, 4일 오른다고 당장 바닥이 나왔다라고 지금 들떠 있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빠지고 1년 이상 빠져서 20%, 30%가 빠져 있는데 2, 3일, 3, 4일 고작 일주일 오른다고 해결되질 않거든요,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꽤 많이 쉬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올 하반기도 크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하반기는 것은 크게 없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예. 이제 제가 1월 달에 방송했을 때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한번 체크를 할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그 전까지는 이제 3월 달에 나와서 계속 안 좋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예. 그때 한번 체크는 하겠지만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나요? 저희 알고리즘에서 이제 보내는 점수나 신호들을. 컬러가 네. 바뀌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현재 네. 구조에서는 아쉽지만 아직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참 옆에서 이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대표님 한번 가볼까요? 미국 미국 시장도 한번 상황은 가보시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기술자하고 반도체인데 고점 대비 지금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3%, 어제 저녁에 원고를 썼으니까 한 27% 정도 빠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알고리즘에서는 나스닥 기준으로 좌측이 나스닥인데 4월 11일 날 저희가 안 된다라고 SNS에 고지를 날렸어요. 4월 달에 미국 나스닥,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더 빨랐어요. 4월 5일 날 네. 안 된다라는 신호가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고객 자산들 다 전량 매도하고 현금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아예 정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메인저 사업을 유지하면서 고객 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에 바로바로 따라서 액션을 취하시군요. 액션을 취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역시 뭐 마찬가지다라고 당분간은 그러하다 180도 바뀌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미국의 거다. 시가총액이 48%거든요.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서. 그 시장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네.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자료가 미국의 채권인 것 같은데요. 채권은 제가 채권 매니저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채권은 저는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40년 만에 경험하는 제가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71년도에 오일샥이 나왔을 때 1불에서 12불 갔었어요. 네. 1불에서 12불. 예. 그리고 2차 오일샥 때는 12불이 48불로 갔었거든요. 오. 그러고 네. 나서 가뭄이 들어요. 네. 그리고 중동의 내전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하고 가장 유사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데는 무기지 때가 아니라 오일샥이 나왔을 때예요. 전쟁과 가뭄과 네. 인플레이션. 거기에 지금 팬데믹이 더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권 쪽은 처음 경험하는 거고요. 자료를 보시면 주식 아까 하늘색 나온 거보다 채권 쪽 하늘색이 더 많이 나오죠. 그냥 아예 다 하늘색인데요? 도배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는 채권 시장을 떠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분기 연간인데 이게 아마 가장 긴 미국채 10년물 연간 차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점이 지금 81년도 40K 들어오면서
연금에 대한 혜택을 줬어요. 미국 네. 정부에서. 레이건 정부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융이 쪽으로 자금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가 빠지기 시작을 한 게 40년 동안 0.3802%까지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 잡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 겪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속도는 아마 시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조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외환 시장으로 한번 가주시죠, 대표님. 최근에 이제 또다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뭐 연결고리를 짓는다면 뭐 단연 이제 초 달러가 강한 가운데서 네. 외환 시장도 정말 출렁이고요. 뭐 이제 원달러 기준으로 1,300원 돌파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험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리즘이 했었죠. 말하고 있는 외환 시장의 제가 현재 상황. 3월 달에 나와서 1,300원대 환율로 준비를 하시자 그랬는데 예. 달러 인덱스가 나온 게 71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깡패 같은 짓을 한 거죠. 금 기준으로 달러를 발행하다가 나 금 없이 마음대로 찍어낼 거라고 시작한 게 71년인데 그때 이후로 저희 회사에서 계산하고 있는 에너지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네. 저도 당혹스러운 게 상승 구간에 나왔던 에너지 값이 지금 달러 인덱스 생긴 이래 가장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자산을 달러로 전환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달러 원 현물 기준으로 지금 가격 데이터, 저희 분석 데이터를 보고 계신데, 뭐, 비슷하죠. 계속 노란색만 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달러 포지션을 좀 느리시라는 거고요. 네. 지금 지지대와 저강대 이게 전체 우리나라 환율 역사인데 일단은 1210원이 뚫려서 1383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1,380원대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보고 있는 데가 이제 1313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33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올해 상방은 거기까지는 일단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달러 포지션보다는, 하여튼 원화 포지션보다는 달러 포지션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마음 좀 편하시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걸로 계산은 일단 그렇게 됩니다. 예. 네. 뭐 한동안 참 많이 올라왔었고 원달러가 그리고 이제 좀 주춤하나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멈춤이 아니라 이제 뭐 추가적인 그 급등 이 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듯하네요. 대표님 이번에는 원자재 시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율과 관련된 수급을 잠시 먼저 보시죠. 보고 갈까요? 예, 수급을 예.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예.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네. 간과하고 있는 이슈인데 국내에서는 이쪽을 분석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큰 손들의 어떤 움직임이 예측 가능한 겁니까? 결국 마켓 메이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인데 그쪽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네. 외국인이 역대 지분율을 보시면 지금 맥스가 42%거든요. 2003년에. 네, 네. 그리고 모기지 때 29%까지 빠져요. 그게 거의-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31%에 나와 있거든요. 거의 하단 부분이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 보면 98점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저게 무슨 숫자냐 그러면 코스피 종목이 940 종목이에요. 940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 주라도 들고 있는 종목 수가 923 종목이에요. 그럼 17종목 빼고는 외국인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머신 투 머신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카운터파트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외국인 지분율은 42%에서 31%로 줄어들었는데 보유 네네. 종목은 99%를 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다 들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현물 누적 포지션하고 지수하고 맞춰보면 콜레이션이 깨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자주 보시면 외국인 선물 포지션하고 저 주황색 이거 밑에 녹색이 코스피 지수인데 네.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중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외국인 선물 포지션 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이격을 좁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기금이 강나라의 기금이 대한민국의 기금 천조 시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내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2년 사이에 34조를 매도를 했어요. 그 자금으로 지금 미국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금이 사라진 상태에서 외국인이 저게 빨간색 현물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네. 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빠지는 그리고 일부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장세는 당분간 지속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과거에 지수가 폭락을 하면 늘 그런 기사가 마감때에 떴어요. 연기금이 드디어 나서줬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다. 뭐 이런 그게 기사들이 이제 참 1년 반 많았었는데. 동안 이제 사라진 존재로 바뀌어 버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반대편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다 보니 뭐 지금 시장을 받쳐주는 것은 오로지 이제 개인 투자자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그래서 나오나 봅니다. 계속해서 대표님 이번에는 원자재로 가면 괜찮을까요? 지금 원자재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쪽 시장은 지금 5일 샥 때 이야기 드렸다시피 에너지하고 곡물하고 두 개가 동시에 충격을 받고 있어요. 뭐 전쟁 이슈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다음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고요. 지금 먼저 천연가스 보시면 천연가스는 뭐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밀도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러시아는 정말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죠. 환율이 지금 달러보다 강한 유일한 환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벌어들이는 게 지난주 방송에 나온 걸로는 매일 수익이 나는 게 1조 3천억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너지 파트만, 공분을 제외하고. 저게 꺾여야 전쟁이 저게 끝난다 한 이런 2조 얘기가 정도가 나오죠. 매일 그렇죠? 들어온다 그러면 예. 1년이면 700조 이상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607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게 저희가 잡아낸 게 천연가스 쪽은 작년 6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 쪽은 작년 4월이었어요. 곡물 쪽이 먼저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운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무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21년 자료를 급히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 생산이 밀 쪽은 유럽연합이니까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지금 돈바스 지역 바로 위쪽이 그쪽 지역이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우크랜드 파밍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메이저예요. 전 세계에서 농사 짓는 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해서 가격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무너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조절 기능이나 생산 능력이나 파종 시기가 지금 끝난 상황에서 이제 겨울밀은 끝나 있고 가을밀은 끝나 있고 이제 봄밀이 수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인도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네, 미술체 금지한다는 얘기 있었었잖아요. 입이거든요. 네. 거기는 연로, 호주가 또 있잖아요. 거기는 물에 잠겼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밀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곡물 쪽에 대한 회복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생각은 파웰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그래도 뭐 그렇게 신뢰하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네. 뭐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뭐 말씀을 주셨는데요. 파트별로.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 대표님 하신다 이제. 그러면요. 네. 제가 지금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셔야 돼요. 저는 장 좋을 때는 안 나타나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송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잡상, 자본시장 법상 제가 종목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전체 그런만 이야기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 플랫폼을 쓰는 PB분들이 나올 거예요. PB분이 나와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도 찾아드리고 그 다음에 큰 흐름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다음 주부터 종목들 잘 접근하셔가지고 네. 시장은 힘듭니다.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니까 시장은 힘들지만 좋은 여건을 찾으셔서 좀 투자를 조금 안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고리즘을 통한 종목 추천 이제 매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정보를 또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투자를 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꼽아 드려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장 여차하면 또 대표님 또 소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로보피아 투자자문 이대호 대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